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말을 가볍지 않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가볍게 들리는 말이 있다. 가볍게 툭 던진 말, 장난처럼 꺼낸 말, 좋은 뜻이었지만 마음을 긁고 간 말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받는다. 말에는 무게가 있다. 보이지 않을 뿐 무게는 늘 존재한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다. 상대가 돌아서고 관계가 멀어졌고 마음이 다쳤다. 그때 내가 조금만 말을 아꼈더라면 혹은 그때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소용없다. 말은 사람을 얻기도 하지만 잃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이 업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나의 인연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된다. 말이 많으면 사람을 잃는다. 말을 줄이면 인복이 터진다. 이 두 문장은 결코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나는 두 개의 가르침이다. 법구경에는 말 많은 이는 허물이 많고 말을 삼가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있다. 많이 말할수록 실수가 늘고 실수가 쌓이면 결국 인연이 무너진다. 우리는 많이 말하면 진심이 전해질 거라 오해한다. 그러나 진심은 양이 아니라 결에 있다. 소리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무늬이고 말의 양보다 귀 기울임이 깊이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짜 침묵은 말 이전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다. 어떤 말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이 지금 상대에게 전할 만큼 성숙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많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말은 줄여야 한다. 말을 많이 해야 친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진짜 깊은 인연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자란다. 내가 하는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 고요한 기다림이 인연을 이어준다. 거기에서 존중이 시작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이 느슨해진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놓는다. 그리고 그 놓아버린 마음이 말을 헐겁게 만든다. 익숙함이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의 칼끝을 감춘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식에게 우린 그런 사이니까라는 말로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우리는 편하다는 이유로 말의 무게를 잇는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마음이 가까울수록 말은 더 부드러워야 하고 관계가 오래될수록 말은 더 정제되어야 한다. 한마디가 인연을 살릴 수도 있고 그 한마디가 인연을 떠나보낼 수도 있다. 누구는 말이 많아 외로워지고 누구는 말을 아껴 사람을 얻는다. 말을 많이 해서 인연이 가까워진다고 믿지만 오히려 가까웠던 인연마저 소리 없이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지나친 언어의 범람이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고 말이 길어질수록 중심이 흐려진다. 물은 가득 찬 그릇에서야 흘러넘치듯 말도 필요 이상이면 흘러넘쳐 상대의 그릇까지 적신다. 물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말은 독이 되기도 하기에 조심스러워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이 가벼워지면 사람의 무게마저 가벼워 보인다. 입 밖으로 나가기 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되묻자.
이 말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말인가?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로운 말인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다.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의 속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 또한 쉽게 흘릴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침묵을 보라. 말이 아니라 침묵이 그 사람의 중심이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함께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다. 말은 감정보다 빠르다. 특히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질투가 날 때 입은 먼저 달리고 마음은 나중에 따라온다.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마음이 들끓을 때 말하지 말고 말이 솟구칠 때 마음을 돌아보라.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속이 답답할 땐 말을 멈추는 게 답이다. 한순간의 말이 사과로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를 만든다. 그래서 멈춤이 필요하다. 멈춤은 단순히 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딱 한 박자, 그 한숨만큼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인연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그 차이는 말투에 있다. 말은 마음의 결이고 말투는 마음의 온도다. 따뜻한 말은 기억에 남고 차가운 말은 가슴에 남는다. 말투는 습관이다. 습관은 업이다. 그리고 그 업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의 공덕을 강조하셨다. 온화한 말은 복을 불러오고 거친 말은 그 말이 돌아다니다 끝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다. 말투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사람이 붙고 일이 풀리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투가 바뀐 것이고 그 바뀐 말투가 세상과의 인연을 다르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문득 멈추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일이다. 나는 지금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내 말은 따뜻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얼게 만드는 말투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의 반응이 예민하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진짜 예민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말에 담긴 뉘앙스, 속도, 목소리의 높낮이,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이 말의 살결이 되어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에는 나의 품성, 나의 그릇, 나의 결이 그대로 배어나온다. 말을 통해 내가 드러난다. 그러니 내가 무심코 뱉은 말 한 줄에 상대는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한없이 위로받을 수도 있다. 말은 물처럼 흐른다. 그러나 그 물이 미지근한지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내 안의 온도에서 결정된다. 말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태도가 굳어진 모양이다. 혹시 내 말투는 늘 조급하지 않은가? 상대의 말을 끊고 내가 먼저 말하려 들진 않았는가?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며 귀를 닫고 있었던 건 아닌가. 혹은 나도 모르게 무시하듯 건넨 말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진 않았을까. 그저 무표정하게 던진 말이 상대의 하루를 허물진 않았을까 되돌아봐야 한다. 말은 지나가도 말투는 남는다. 말투는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관계를 결정한다. 말투가 거칠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 말투가 온화하면 설령 따끔한 조언이라도 마음에 새겨진다.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의 말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내 말투가 어떤지부터 살펴야 한다. 내 말투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지 아니면 다치게 만드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 하루하루를 쌓아 나라는 사람의 인상과 인연을 만들어 간다. 내 말투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더 머물게 하는 말투인지 아니면 조용히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말투인지를 천천히 들여다보자.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말로 누군가를 꺾을 수도 있다. 칼은 상처를 내지만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한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아이에게 툭 내뱉은 말이 그 아이의 평생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식 앞에서의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 들었던 한마디가 어른이 되어서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다. 부모의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 아이의 뼈대가 되고 중심이 된다. 그래서 말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말버릇은 다르다. 행복한 사람은 희망을 말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만을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여 말을 꺼내고 늘 불만인 사람은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탓한다. 결국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그의 말 한마디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긍정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말버릇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은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다. 말에 무게가 있으면 사람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겸손하면서도 분명한 사람, 조용하면서도 중심이 선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작아도 깊고 적어도 묵직하다. 가볍지 않은 대화란 그저 조용하고 점잖은 말이 아니다. 그 말이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관계를 해치지 않고 존중을 바탕으로 뿌리내리는 말이다. 존중받는 사람은 말이 단정하다. 불필요한 웃음이 없고 말끝을 흐리지 않으며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말을 부드럽게 하되 흐물흐물하지 않게 하라. 단호하되 날카롭지 않게 하라. 그 균형이야말로 존중을 받는 말의 기술이다. 지금 내 입가에 맴도는 이 말 한마디, 이것이 누군가에게 업이 될지 인연이 될지 복이 될지 한 번 더 조용히 마음으로 묻고 말하자. 말은 스쳐가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고요한 말이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든다. 무건수행이 괜한 것이 아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이며 상대를 살피는 연습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이다. 조용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의 말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이 기다림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말을 가볍지 않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가볍게 들리는 말이 있다. 가볍게 툭 던진 말, 장난처럼 꺼낸 말, 좋은 뜻이었지만 마음을 긁고 간 말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받는다. 말에는 무게가 있다. 보이지 않을 뿐 무게는 늘 존재한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다. 상대가 돌아서고 관계가 멀어졌고 마음이 다쳤다. 그때 내가 조금만 말을 아꼈더라면 혹은 그때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소용없다. 말은 사람을 얻기도 하지만 잃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이 업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나의 인연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된다. 말이 많으면 사람을 잃는다. 말을 줄이면 인복이 터진다. 이 두 문장은 결코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나는 두 개의 가르침이다. 법구경에는 말 많은 이는 허물이 많고 말을 삼가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있다. 많이 말할수록 실수가 늘고 실수가 쌓이면 결국 인연이 무너진다. 우리는 많이 말하면 진심이 전해질 거라 오해한다. 그러나 진심은 양이 아니라 결에 있다. 소리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무늬이고 말의 양보다 귀 기울임의 깊이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짜 침묵은 말 이전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다. 어떤 말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이 지금 상대에게 전할 만큼 성숙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많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말은 줄여야 한다. 말을 많이 해야 친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진짜 깊은 인연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자란다. 내가 하는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 고요한 기다림이 인연을 이어준다. 거기에서 존중이 시작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이 느슨해진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놓는다. 그리고 그 놓아버린 마음이 말을 헐겁게 만든다. 익숙함이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의 칼끝을 감춘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식에게 우린 그런 사이니까라는 말로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우리는 편하다는 이유로 말의 무게를 잇는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마음이 가까울수록 말은 더 부드러워야 하고 관계가 오래될수록 말은 더 정제되어야 한다. 한마디가 인연을 살릴 수도 있고 그 한마디가 인연을 떠나보낼 수도 있다. 누구는 말이 많아 외로워지고 누구는 말을 아껴 사람을 얻는다. 말을 많이 해서 인연이 가까워진다고 믿지만 오히려 가까웠던 인연마저 소리 없이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지나친 언어의 범람이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고 말이 길어질수록 중심이 흐려진다. 물은 가득 찬 그릇에서야 흘러넘치듯
말도 필요 이상이면 흘러넘쳐 상대의 그릇까지 적신다. 물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말은 독이 되기도 하기에 조심스러워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이 가벼워지면 사람의 무게마저 가벼워 보인다. 입 밖으로 나가기 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되묻자. 이 말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말인가?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로운 말인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다.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의 속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 또한 쉽게 흘릴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침묵을 보라. 말이 아니라 침묵이 그 사람의 중심이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함께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다. 말은 감정보다 빠르다. 특히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질투가 날 때 입은 먼저 달리고 마음은 나중에 따라온다.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마음이 들끓을 때 말하지 말고 말이 솟구칠 때 마음을 돌아보라.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속이 답답할 땐 말을 멈추는 게 답이다. 한순간의 말이 사과로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를 만든다. 그래서 멈춤이 필요하다. 멈춤은 단순히 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딱 한 박자, 그 한숨만큼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인연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그 차이는 말투에 있다. 말은 마음의 결이고 말투는 마음의 온도다. 따뜻한 말은 기억에 남고 차가운 말은 가슴에 남는다. 말투는 습관이다. 습관은 업이다. 그리고 그 업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의 공덕을 강조하셨다. 온화한 말은 복을 불러오고 거친 말은 그 말이 돌아다니다 끝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다. 말투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사람이 붙고 일이 풀리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투가 바뀐 것이고 그 바뀐 말투가 세상과의 인연을 다르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문득 멈추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일이다. 나는 지금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내 말은 따뜻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얼게 만드는 말투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의 반응이 예민하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진짜 예민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말에 담긴 뉘앙스, 속도, 목소리의 높낮이,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이 말의 살결이 되어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에는 나의 품성, 나의 그릇, 나의 결이 그대로 배어나온다. 말을 통해 내가 드러난다. 그러니 내가 무심코 뱉은 말 한 줄에 상대는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한없이 위로받을 수도 있다. 말은 물처럼 흐른다.
그러나 그 물이 미지근한지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내 안의 온도에서 결정된다. 말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태도가 굳어진 모양이다. 혹시 내 말투는 늘 조급하지 않은가? 상대의 말을 끊고 내가 먼저 말하려 들진 않았는가?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며 귀를 닫고 있었던 건 아닌가? 혹은 나도 모르게 무시하듯 건넨 말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진 않았을까? 그저 무표정하게 던진 말이 상대의 하루를 허물진 않았을까 되돌아봐야 한다. 말은 지나가도 말투는 남는다. 말투는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관계를 결정한다. 말투가 거칠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 말투가 온화하면 설령 따끔한 조언이라도 마음에 새겨진다.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의 말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내 말투가 어떤지부터 살펴야 한다. 내 말투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지 아니면 다치게 만드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 하루하루를 쌓아 나라는 사람의 인상과 인연을 만들어 간다. 내 말투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더 머물게 하는 말투인지 아니면 조용히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말투인지를 천천히 들여다보자.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말로 누군가를 꺾을 수도 있다. 칼은 상처를 내지만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한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아이에게 툭 내뱉은 말이 그 아이의 평생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식 앞에서의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 들었던 한마디가 어른이 되어서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다. 부모의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 아이의 뼈대가 되고 중심이 된다. 그래서 말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말버릇은 다르다. 행복한 사람은 희망을 말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만을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여 말을 꺼내고 늘 불만인 사람은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탓한다. 결국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그의 말 한마디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긍정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말버릇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은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다. 말에 무게가 있으면 사람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겸손하면서도 분명한 사람, 조용하면서도 중심이 선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작아도 깊고 적어도 묵직하다. 가볍지 않은 대화란 그저 조용하고 점잖은 말이 아니다. 그 말이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관계를 해치지 않고 존중을 바탕으로 뿌리내리는 말이다. 존중받는 사람은 말이 단정하다. 불필요한 웃음이 없고 말끝을 흐리지 않으며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말을 부드럽게 하되 흐물흐물하지 않게 하라. 단호하되 날카롭지 않게 하라.
그 균형이야말로 존중을 받는 말의 기술이다. 지금 내 입가에 맴도는 이 말 한마디, 이것이 누군가에게 업이 될지 인연이 될지 복이 될지 한 번 더 조용히 마음으로 묻고 말하자. 말은 스쳐가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고요한 말이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든다. 무건수행이 괜한 것이 아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이며 상대를 살피는 연습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이다. 조용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의 말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이 기다림을 자아내기 때문이다.